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요트가 화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벗은 채 요트를 조종하는 어느 남자가 포커스 되어지고요. 남자 배우의 미모 하나로 세계를 뒤흔들었던 1960년도에 개봉된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현존하는 미남의 정석이자 레전드로 손꼽히는 알랭 드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젊었을 시절에 알랭 드롱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최고의 칭찬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을 만큼 미남 배우라는 타이틀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궁창에서 피어난 장미라는 말 역시 그를 늘상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조각가도 같은 외모에 숨겨진 어쩌면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굴곡진 인생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11월 8일 프랑스 일드 프랑스의 소라는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영화관을 경영했고 어머니는 약제사로서 분위기가 있는 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랭이 4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선택하였으며 그는 한 명의 여동생과 2명의 남동생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모두 다 이복 혹은 이부 형제라고 합니다. 알랭 드롱은 돼지 도축장에서 일하던 남자와 재혼을 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계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 에디트만을 편애하게 되자 서운한 마음에 친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도 재혼하여서 새로운 2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이런 어두운 인생사가 그를 뒤덮고 있었으니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알랭 드롱은 새아버지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는지는 몰라도 카톨릭 학교를 다녔고 신학에 대한 그의 적성을 알아본 교사들이 그에게 사제직을 권하기도 하였지만 삐뚤어진 태도, 행실 불량으로 6번이나 가는 학교마다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과도 추문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다는데요. 역시나 잘생긴 그의 외모가 한몫을 했던 거였죠. 아예 알랭은 14살에 학업을 접고 새 아버지의 도축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에게 도축장을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피 끓는 청춘에 그런 생활이 엄청나게 지겨웠겠죠. 알랭은 17살이 되던 해에 외인 부대의 낙하산 부대로 자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성년자인 그가 입대를 하려면 보호자의 승낙이 필요했었습니다. 새아버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를 치울 기회였겠지만 자기 배로 낳은 어머니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라 전쟁터에 나갈 것이 뻔한데 말리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 중에 입대를 하겠다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고 순순히 입대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을 한 알랭은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남게 되었고 이는 점차 여성 불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그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랭 드롱은 군에 입대하여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종군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나 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한 그에게는 이 군대는 처음으로 마음 붙일 수 있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무려 11개월을 영창에서 보내는 등 그 거친 기질을 통제하지 못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불명예 제대 후 할 일 없이 미국, 멕시코 등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1956년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었던 그는 뒷골목을 전전하며 웨이터, 짐꾼, 점원, 그리고 접시 닦기 등 온갖 자비를 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떠한 루머도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알랭은요, 암흑가에 연계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의 턱에 나 있는 칼자국이나 훗날 연루된 보디가드 살인 사건들도 이때 몸담은 마피아와 관련되어지는 거라 짐작된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57년 여름 브리짓 오버라는 여배우와 우연히도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랭에게 칸 영화제에 참석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도의 얼굴이라면 어느 감독에게서나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녀의 말에 솔깃해서 함께 칸 영화제에 참석하였고, 아름다운 외모와 반항적이고도 거친 분위기를 풍기는 그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탓에 상의를 탈의한 채 해변을 걷던 도중 어느 남자가 알랭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 네이비 셀즈닉이라는 남자였는데요. 알랭의 우울하면서도 차가운 특유의 매력을 알아보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스카웃된 알랭은 스크린 테스트에 합격한 후 미국에서 성공을 거둘 거라는 확신이 선 그 제작자의 계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랭에게는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요. 파리로 돌아온 그는 프랑스의 명장 알레그 감독을 만나게 되고 고국에서 경력을 쌓으라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제작자와의 계약을 파기 후 알레그 감독의 1957년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자들을 울린 미남 배우의 탄생이었죠. 이후 사랑은 오직 한 길,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이런 영화 등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된 히트작 태양은 가득히로 세계적인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알랭 드롱은 잘생기고 위험한 남자 톰 리플리 역을 맡아 다부진 몸과 매혹적인 눈빛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머님 세대에서 미남 배우라 하면 당연히 알랭 드롱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모만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도 대단하였기에 꽤나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알랭은 싸늘하게 아름다운 미모와 그 분위기로 주로 느와르 영화에 출연, 푹 눌러쓴 중절모, 깃을 세운 트렌치코트를 입고 범죄자나 악역을 주로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밑바닥 하류 인생을 주로 연기했는데요. 실제로 젊은 시절 그런 생활을 겪었기에 그게 어느 정도는 꽤나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미남 배우의 대명사지만 기품이라든가 선량함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외모를 풍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그 불우한 환경을 겪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몸에 밴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의 작가는요, 알랭 드롱은 미남이다, 그러나 왠지 풍기는 분위기가 천하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린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알랭의 외모는 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목소리도 역시나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중후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의 출세작인 태양은 가득히를 촬영할 시기 이미 20대 후반이었으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그의 사진들은 보통 30대 이후 중년의 사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그에게는 수많은 루머 혹은 진실된 이야기가 떠들고 있다는데요. 그의 사생활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전해집니다. 여자 갈아타기의 명수이자 성격도 역시 개차반이기에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까이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알랭드롱 같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표현으로 대신 쓰일 정도였다니 그의 잘생김을 정말 잘 아시겠죠? 사진빨이 안 받는 배우로도 유명했고 영상보다 실물이 몇 배는 잘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영화 관계자는 알랭드롱이 파티장에 들어오면 다들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보았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런 말까지 하며 그의 외모를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함을 겪었던 젊은 시절, 알랭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자 종업원이 음식을 주었고, 그가 옷가게에 걸린 옷을 보고 있으면 옷을 주었다라는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홀릴 정도의 미모였으니 그에게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정말로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새 여자가 생길 때마다 멀쩡히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말도 없이 차버리는 환승이별로 유명한데도 별난 것은 차인 여자들은 하나같이 알랭드롱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여배우 로미 슈나이더와의 스캔들인데요. 1959년 그는 영화 사랑은 오직 한 길에서 그녀와 호흡을 맞추며 사랑에 빠져 약혼했지만 4년여의 연애 끝에 결별을 했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로미 슈나이더는 죽을 때까지 알랭드롱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였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고 술과 마약에 빠지고 어느 날 소파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졌습니다. 후에 인터뷰를 통해 알랭드롱을 잊지 못해 내 삶이 추락했다,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했다는 일화까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알랭에게서 버림받은 상처가 평생 그녀의 인생에 어둠을 들이운 것이었죠. 1963년 알랭드롱이 새로 선택한 여자는 나탈리 마르텔미였습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출신인 그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혼혈이었는데요. 알랭드롱과 비슷한 성장 과정이나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알랭의 어머니와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알랭은 그녀와 결혼하여 1964년 첫 아들 안소니 드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출생 후 알랭은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하였으나 1967년 영화 출연을 계기로 여배우를 계속하고 싶어한 부인 나탈리와 계속 마찰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 출신의 모델이자 가수인 니코와의 관계도 꽤나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는 처음 약혼녀 로미 슈나이더가 버젓이 존재했을 때로 사랑이 없는 일시적인 불장난으로 그녀를 만났으나 니코는 덜컥 알랭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헤미안적 삶을 추구하던 니코 역시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 크리스티앙 아론을 알랭의 생모에게 맡기고는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알랭은 어머니에게 자신과 아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어머니는 손자 아론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알랭은 아론은 물론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알랭드롱이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알랭의 어머니는 그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는데요. 알랭드롱은 여전히 크리스티앙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작 이 크리스티앙은 알랭드롱을 제일 많이 빼다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랭드롱은 자신의 보디가드 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영화를 찍고 있었다던 그의 증언과 막판에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함께 사건에 연계된 권력층 때문에 7년간의 공판 끝에 그는 결국 무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보디가드가 남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랭드론과 나의 부하에게 죄를 물어달라. 이러한 내용의 편지와 구속 직전까지 고려했던 정도로 그는 유력한 용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후에도 마피아의 압력으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무수한 소문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배되었을 때도 여자들이 계속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거를 했던 미레이유 다르크라는 여배우이며 또한 프랑스의 섹스 심벌이었던 브릿짓 마르도라는 여배우도 알랭드롱의 마성의 매력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거친 알랭드롱은 1987년 독일계 모델 나탈리 반 브레멘가의 사이에서 딸 안눈치카와 아들 알랭 파비앙을 얻었으나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면 똑같이 돌려받게 되는 법이죠. 2002년 나탈리가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2주일에 한 번 주말을 같이 보내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본부인 나탈리 드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 안토니 드롱은 배우로 활동 중이며 두 번째 부인 나탈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아들도 연예계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영락없는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연애가 자유로운 프랑스이기에 이런 성적 스캔들보다는 탈세나 국적 이탈, 지나친 개런티 요구, 살인사건 의혹 등 다른 쪽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는 편이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알랭드롱을 아는 사람은 그를 두고 두 번이라기는 싫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곱상한 외모와는 반대로 뒷골목 출신이라 마피아와 관련되었던 적도 있었으며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킨 적도 많다고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 내기 싫다며 국적을 스위스로 바꾸기도 했으며 실생활에서도 교양이나 상식 따위와는 거리가 먼 남자인 게 그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냉혹하고 인간 불신적인 면이 강한 데다가 어머니의 애정 결핍으로 인한 마더 컴플렉스와 여성 불신으로 냉혹한 면이 강한 사람이니 함께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었을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역시나 들게 됩니다. 나쁜 남자야라면서 몇몇의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과는 달리 삶 자체에서 뭔가 가까이 했다간 인생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져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거쳐갔던 수많은 여자들은 왜 이리 그를 잊지 못했던 거였을까요? 헤어진 후에도 여자를 놓아주지 않고 인생마저 망가뜨린 알랭드롱의 이 마력에 가까운 매력.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약혼녀 로미 슈나이더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서 그는 추도사를 읽으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